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노동관계 법규입니다.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로기준법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채용 절차법까지 열 몇 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전부 20문제에서 하나의 법률마다 평균적으로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가 나온다. 최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많게는 어떤 분량이 많은 부분은 3문제까지 나온다. 2~3문제.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거의 뭐 15문제, 20문제, 30문제가량 공부할 겁니다. 각 과목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2~3문제 다 걸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1장의 노동법은요, 근로기준법 전에 노동법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등등의 모든 법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통칭으로 싸잡아서 노동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 이 1장 노동법에서는 시험이 낼 때마다 많게는 2문제, 최소 1문제, 1~2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법 1절. 자, 개요입니다. 개요. 자, 개요고요. 자, 1번 노동법의 의의. 자, 의의. 노동법이 뭐냐? 이제 첫 장이니까 노동법을 한번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이제 개요 부분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만 제가 체크할 것이고요. 자, 2절 근로기본권부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의의 보니까요. 1번 읽어주시고요. 자, 쌍가리 2번 보시면 노동법은 사적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은 밑에 2번에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이 나옵니다. 설명할 거예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시민법에 대한 반성 또는 근로자의 요구입니다. 실질적 평등. 줄거세요. 실질적 평등이다. 거기에서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실질적 평등. 자, 그래서 현재 평등. 요건 시험에 가끔 냅니다.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대 시민법 원리에서 이거를 수정했다. 그 내용을 밑에 나옵니다. 자본주의 모순을 뭐 했다고요? 이거 수정했다. 수정. 이거 수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정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수정이지 이거 가까다. 이거를 부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수정이다. 그래서 3번은 가볍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쌍가루 2번만 공부하시면 돼요. 3번은 가볍게 그냥, 자, 의미만 알면은 노동법은 근대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노사 대등 실현,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 등을 위한 법률로서 단일법이 아닌 근로관계를 총괄하는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 고용법 등등등등의 이런 관련된 법률을 한마디로 싸잡아서 노동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나오죠, 그죠? 두 번째, 근대시민법 원리의 그죠? 수정이다. 수정이란 단어. 수정했다. 어떻게 수정했는가? 책을 통해 보겠습니다.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거예요. 근데 시민법은요, 소유권 절대 원칙입니다. 만약에요, 갑과 을이 만약 계약했다. 다르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일지라도, 아무리 갑한테 유리하고 을한테 불리할지라도 이왕 계약서 썼으면은 계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재화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지배입니다. 불가침입니다.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하면 돼. 네가 불리하고 자시고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에 얘기하지 그랬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은 뭡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라 그 얘기죠. 공공복리. 그래서 소유권 절대에서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절대에서 상대로 수정 그 얘기고요. 계약 자유에서 계약 공정으로 아무리 불공정 계약일지라도 이왕 쓴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뭡니까?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소유권 절대에서 소유권 상대로 수정. 계약 자율에서 계약 공정으로 수정. 수정된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과실을 한 직원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는 과실이 없으니까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그런데 무과실로 사용자가 과실이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그 얘기죠. 꼭 직원의 잘못은 사용자가 잘못 지도하고 잘못 관리한 책임을 가져라.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정리합니다. 소유권 절대가 소유권 상대로 수정. 계약 자유가 계약 공정으로 수정. 과실 책임이 무과실 책임으로 수정. 이렇게 수정된 걸 좀 알면 되겠습니다. 3번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은요.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그냥 상위법 우선이다. 시법 우선이다. 특별법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유리조건 우선이다. 이거 그냥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냥 읽어보고 이해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끝 됐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2절 부분이 이제 시험에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2절 근로기본권 보겠습니다. 2절 근로기본권인데 이 근로라고 한 단어는요. 다른 말하면 이거 노동. 뭐라고요? 노동. 그래서 노동기본권 해도 맞는 겁니다. 근로기본권. 그래서 근로 3권. 노동 3권 딱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근로는 노동하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개요 보시면은 개요 자 보시면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개요에 이제 보시면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거세요. 근로권과 근로 3권이 있다. 근로권하고 뭐요? 근로 3권이 있다. 근로권은요, 좀 다르게 말하면 근로의 권리고요. 근로 3권은 노동 3권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근로기본권은, 다시 말하면 근로기본권은 근로권하고 근로 3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 따로따로 배울 겁니다. 자, 2번 특징. 특징 보시면 자, 1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요겁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 줄 거세요. 자, 특징에서 경제적 뭐라고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죠. 요거 중요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로조건을 개선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많이,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를 좀 좋게, 정치하고 뭐가 나요? 하여튼 간에요. 복귀해서요. 정치적이라는 말만 나오면 걔는 무조건 쓰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요? 정치적이란 말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말을 넣어서 지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걔가 무조건 답이에요. 틀린 것은 정치적, 걔가 답이에요.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줄 겁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로조건, 일을 하는 것은요, 일단 자유가 있고, 잘 잡아요. 자유권이 있고, 있죠. 왜?
자유가 없이는 일 못하는 거잖아요. 공산국가에서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키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유가 보장돼야 내 마음대로 어떤 하는 건 내 마음이고 내 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돼야 일하는 거다. 또 있습니다.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존권, 생존권. 먹고 사는 생계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유는 자유권도 있고 생존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건데 둘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거의 따지면은 뭡니까? 자유권보다 생존권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둘을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생존권이다. 그 얘기예요. 2번.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줄거세요. 생존권적 성격. 이건 둘 다 있다. 1번이 이제 둘 중에서 생존권이다. 그 얘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동시에 일단 존재는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권적 성격 줄 거죠. 생존권적 성격을 지니며 이러한 생존권은 줄 거세요. 자유권적 성격입니다. 그죠? 자유권적 성격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이 구체될 수 없다. 이해되시죠? 3번 법적 성격은 줄 겁니다.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뭐라고요?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자, 내가 설명 그대로입니다.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다만 둘 중에 뭐가 먼저냐 물어본다면 그때는 생존권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특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근로기본권이 뭐라고요? 근로권하고 근로3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배우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번에 뭐냐? 근로권이다. 근로권. 그래서 이제 근로권. 여기 근로권. 근로권은 근로의 권리라고 한다. 근로의 권리가 줄여서 근로권입니다. 근로권, 근로의 권리. 근로권, 근로의 권리다. 자, 1번 근로권의 주체가 뭐냐? 1번 주체. 이거는 그냥 제목만 써놓고요. 책 볼게요. 주체.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하죠. 국가에서 일도 안 하는데 돈 주지 않습니다. 뭐 실업, 급여 이런 거는 좀 별개 개념이고요. 모든 국민이지만 외국인은 근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연하죠.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에요. 헌법은요. 아시겠죠? 외국인은 X. 외국인도 된다. 틀려요. 그리고 2번. 국민은 뭐냐? 개개인의, 국민, 개개인의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외국인 X, 법인 X. 요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근로권의 내용을 보시면 근로권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질적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적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본질적 내용이 있고, 자, 파생적인 내용이 있는데, 파생적인 내용,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얘기,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목만 줄 거 봐요. 취업 청구권이 있다. 아니, 국가에서 일자리도 안 만들어주고 국민 보고 취업하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든지, 그죠? 나는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노동의 기회를 좀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청구권.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은, 나 굶어 죽어요. 한 국가의, 존재 여부가 국가가 있는 거는요, 국민이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 다 죽었어. 뭐 국가가 못 필요했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안 주면은, 나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줄거세요. 생활비 지급 청구권. 생활 달라, 그 얘기죠. 일자리 달라! 안 주면은 돈 달라! 그 얘기예요. 두 가지는 아주 본질적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 파생적 내용이 뭐냐.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파생적 내용 나옵니다. 본질적 내용은 그냥 진짜 일자리 줘! 아니면 돈 줘! 아주 기본적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파생적 내용을 보시면, 기억,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뭡니까?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근로의 권리, 즉 근로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는 요거 사회적, 경제적 방법 네모하세요. 네모하세요. 이거 말로 할게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 네모. 왠지 압니까? 이거 한 줄 딱 써놓고 요걸 네모해가지고 네모안 들어갈 말이 뭐냐? 네 개 중에 골라라. 정답. 사회적, 경제적 방법 고르는 겁니다. 근로자의 줄겁니다. 고용의 증진.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적정 임금의 보장. 줄 끄고 동그라미 2번. 자, 1번인 고용의 증진. 누가? 국가가. 2번은 적정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도록 뭐합니까? 노력 줄 거야.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틀려요. 어떤 국가가 집집마다 개개마다 적정 임금을 다 보장합니까? 보장하도록 노력. 아시겠죠? 보장하도록 노력이지 보장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두 번째 뒤에 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겁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죠? 최저임금제는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법률이 뭡니까? 법률이 최저임금법이에요. 최저임금법. 법률은 반드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뒤에 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면 또 틀려요. 정리합니다.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는 것이지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면 틀리고 법률이 정하는 즉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반드시 시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잘 구분해 보시면 돼요. 니은 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의 기억의 첫 번째 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니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 그 뜻이죠. 국가는 근로의 업무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자 네모 민주주의 원칙 뭐라고요? 민주주의 원칙. 요것도 한 줄 딱 내놓고요. 요 네모 딱 해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정답 민주주의 원칙 요겁니다.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디귿 근로조건의 기준. 자, 기준 줄 거예요. 기준. 여러분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막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기억납니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주고 농구공을 주고 배구공을 주고 놀아. 그리고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호락을 부릅니다. 호락 부르면은요 다 모입니다. 끝나기 이제 수업 끝나기 이제 한 10분 전입니다. 딱 모이면 모일 거 아니에요. 자, 기준 하면 한 명이 기준 하잖아요. 그러면 자 양팔 벌려 정렬 하면 막 옆으로 막 하면서 착착 하잖아요. 하여튼 남자 학교 그래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불과 1분 사이에 흐트러져 있던 막 오합지졸인 이런 부분들을 단 1분도 안 된 사이에 정렬 착착착 돼 있잖아요. 뭐 때문에? 기준! 그 한 말 한마디가. 그런 의미에서 기준은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법이라는 얘기, 법. 그 얘기야.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법률 동그라미 했어요. 법률 또는 법이에요. 법 또는 법률. 율자는요,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로기준법. 아, 일단 율자가 없네, 그죠? 야, 그런 식으로. 하여튼 기준, 법, 즉 법률로 정한다. 간혹 시험에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안 됩니다. 하여간 법 내지는 법률이 아닌 단어는 다 틀립니다. 기준 법률을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얼, 미음, 비읍 보겠습니다. 묶으세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 즉 아직까지 그래도 남녀 평등 맞아야 맞는데 그래도 근로 조건에서는 여성들이 좀 남자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러니까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 자체도 어쩌면 남녀 평등의 위배가 돼요. 홀전이요. 그럼 남자는 아니잖아. 여자의 근로만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죠? 빨리 이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말로는 남녀 평등이라면서 그죠? 여자만 특별한 보호 받아? 이 말 자체가 남녀 평등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특별한 보호 하면은 일단은 여자의 근로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미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받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 미성년자입니다.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만 특별한 보호. 요 두 명 빼놓고 다른 것들은 특별한 보호가 없어요. 다시 한번 특별한 보호는 두 명이다. 여자의 근로, 왼쪽은 여자의 근로, 오른쪽은 연소자의 근로. 또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아니에요. 실업자도 아니에요. 뭐 산업 재해를 받은 근로자도 아니에요. 특히 장애인 아니고 아직 아닙니다. 무조건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만 특별한 보호다. 비읍.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들의 유가족입니다. 왜? 국가유공자인 사람, 대상자, 상위군경 대상자, 전몰 그 대상자는요, 이미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총탄이나 포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일자를 주냐고요. 그들의 유가족, 그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희생한 그분들의 유가족. 보통 뭐 자녀들 말한 거겠죠. 유가족에게, 그러니까 유가족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들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줄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우선적 동그라미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유가족입니다. 시험에는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은 한번 틀려요. 그들의 유가족은. 근데 여기 유가족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장애인 아닙니다. 뭐 실업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애인 여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로만 했지만은 그래도 뭐 판사 안 한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판사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설명한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바로 근로의 기능, 근로권의 기능. 세 번째. 근로권의 기능이 있는데 다음 중 근로권의 기능으로 틀린 것, 이게 나와, 시험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죠? 4개가 똑같이 나와요. 정답은 항상 뭐냐? 동그라미 4번만 할게요. 1, 2, 3, 읽어보세요. 자, 4번을 어떻게 틀리느냐? 근로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노는 사람들을 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실업자가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일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도 안 하고 놀면은 실업자가 많으면 국가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근로를 제공해버리면은 그 인원 중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서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적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의무가 감소되겠죠. 일을 시켜주면. 저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근로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감소시킨다. 왜? 물론 다 일하면 아예 보호 의무가 없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만큼 노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수는 작아진다. 감소한다. 감소 동그라미. 요거를요, 증가한다라고 냅니다. 그래,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이 문장의 지문의 의미를 알면은 증가라는 부분은, 그죠? 무조건 틀린 단어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뭐라고요? 의무를 감소시킨다. 감소 동그라미. 자, 요까지가 이제 근로기본권인 두 가지로 나누는 근로권, 즉 근로의 권리 내용이고, 두 번째 근로상권입니다. 3번. 근로상권, 다른 말로 뭐예요? 노동 3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시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줄 거세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요걸 시험에 잘 냅니다. 다음 중 근로 3권이 아닌 것.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빼고 답이죠. 뭔지 모르지만 시험 잘 나온다니까 이게요. 이렇게 나오면 뭐 감사하지. 우리가 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근로 3권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저쪽으로, 자, 근로 3권 이게 뭐라고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은 다른 말하면 노동쟁의권, 노동쟁의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세 가지. 이거는 뭐 무조건 중요한데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나오는 겁니까? 근로 3권의 내용입니다. 내용. 단결권이 뭐냐? 단체 교섭권이 뭐냐? 단체 행동권이 뭐냐? 그 내용인데, 내용은 뭐 물어본 적도 없지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단결권은 뭐냐? 우리 뭉치자. 그 말이고, 교섭권은요, 서로 협상하자. 그 말이고, 행동권은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다. 파업하자. 그 얘기 그냥.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다른 말로 뭐야? 얘는요, 아까 노동쟁의죠. 얘는 다른 말하면 뭐 노동쟁의, 즉 쟁의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종의 쟁의권이다. 그리고 근로 3권은 말 그대로 근로자로서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요. 그렇죠? 아니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가는데 단결권 말이 돼요?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취업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요거요. 미취업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한 근로자만 해당한다. 그리고 쌍가루 2번입니다. 근로 3권의 제한. 그 쌍가루 2번 발표하세요. 내용은 이걸 할게요. 그 다음에 제한. 내용은 뭐 별 중요한 게 없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중요하고요. 요 제한은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한. 1번 헌법의 일반 유보 조항에 의한 제한인데요. 자, 기억 동그라미 하세요. 기억. 근로 3권은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요겁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제한을, 지금 막 갑자기 전쟁 중이야. 갑자기 전쟁 났습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 막 단체 행동하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얼마든지 뭡니까? 제한할 수 있다. 어떨 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서 얼마든지 법률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 그래서 니은 아무리 제한하더라도 줄 거세요.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그 정도고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별표하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인데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기억. 공무원인 근로자. 자, 줄 거세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요걸 가로 열고 닫고. 법률이 가로 열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가로 닫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근로상권, 즉 노동상권을 가진다. 그런데요. 법률이 정하는 자만 가져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요.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봐봐요. 기억. 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면 띠! 틀렸어요. 바로 가로 열고 닫고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여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고 빼고 내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개만 가지기 때문에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은 법률이 정하는 죽으세요. 주요 방위 산업체, 쉽게 말하면 군대에 군수물자 등등등을 납품하는 회사,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군복도 있을 것이고요. 워커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 무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요 방위 산업체입니다. 주요 방위 산업체, 군수물품 등등을 만드는 회사.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동그라미. 단체행동권 동그라미.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줄거세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면 틀려요. 의무적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무적 표현이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무적 표현은 틀립니다. 먼저 인정하지 아니한다 써놓고 X. 무슨 말이냐. 그리고 여기 단체행동권입니다.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주요 방위 산업체입니다. 군수물자 만드는 거예요. 평시에는요. 전시 말고 평시에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다 존중해주고 합니다. 근데 단체행동권은요. 행동권은 평상시에는 인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전쟁 터졌는데 그때 가서 단체행동 해가지고 야 군수물자 다 갖고 와, 수로상 갖고 와, 어떡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단체 행동권만큼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무조건 인정하는데 단체 행동권만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체 행동권은 평상시에는 인정하지만 어떨 때 전시 등등을 대비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의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 안 해. 그 뜻이 그냥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평상시에는 인정한다. 근데 유사시에는 만약 전쟁 시에는 그때는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가?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결권 X, 단체 교섭권 X. 그걸 바꿔냅니다. 두 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판서 안 했지만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반드시 좀 정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노동법에서의 첫 번째 법률인 근로기준법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